네, 강프로입니다. 자, 펩트론 보겠습니다. 자, 일단 2.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하락해서 끝났는데 시장 대비해서 본다면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빠진 이유가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게 바이오 종목이고 금리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바이오가 2.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는 나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었을 때, 뭐 11월 달에도 그렇고, 물론 여기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조정 없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단기간에 하락한 만큼, 그렇죠? 이격을 모두 메워낸 만큼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가격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상승 단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를 거치고 나서 무조건 2단계로 갑니다. 갑자기 1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뭐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합니다. 이때는 실적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즉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펩트론 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23년거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었던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시가총액 50조, 60조, 70조 이상씩 불어난 이유가 HBM으로 인해서 AI 시대가 왔고 HBM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 현실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죠. 그렇죠? 그때는 기대한 것보다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기대한 만큼만 나오더라도 빠집니다. 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그래야 2단계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2단계에 들어가서 2단계 상승이 진행 중인 종목은 변압기 종목군들, 그리고 화장품 종목군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건 조선주예요. 조선주. 근데 조선주는 10년 동안 너무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의 2단계와 흡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장치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바이오는 어떤 단계에 있는 거냐? 1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2단계를 가지도 않았어요. 펩트론보다 알테오젠이 2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기준에서 봤을 때 2단계로 들어가는 2단계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 나오느냐? 25년도부터 나옵니다. 그것도 하반기부터. 왜? 때 들어가서야 키투르다 SC의 실적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이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되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럼 펩트론은 뭐냐? 이제부터 그렇죠? 기술 협약의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어디하고? 일라이릴리하고. 그러면 일라이릴리에서 바라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고요. 일라이릴리가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해서 원하는 거는 약효의 지속성, 그리고 환자의 편의성, 그리고 펩타이드 약물의 최적화입니다. 딱 이 세 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다. 이 기간 동안에 실적 전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상승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단계별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알테오젠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장기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알테오젠의 주가입니다. 이게 제가 왜 펩트론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펩트론에서 뭐라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먼저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화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섣부르게 우리가 예상했다가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가격에 따라서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가격에 따라서 볼 때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시장이 빠지면 아예 그냥 폭락이 나와버리면 모든 종목군들이 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11월 달에 그랬죠. 그렇죠? 물론 이때 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나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죠? 이격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본다면 고가에 내가 물릴 일은 없다. 물론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단기간에 뭐 조금씩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유 기간이 조금씩 길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일시적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도주를 하는 건데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가격에 대한 부분에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이 시장 기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시장은 어떤 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미증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미증시가 이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 계속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020년에 상당히 크게 올랐죠. 실제 이때부터 머크와의 무언가 계약건이 오간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죠. 쭉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바이오가 코로나 당시 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실체화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체화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2만 원부터 10만 원 넘는 구간까지, 저가부터 따진다면 만 원대부터 10만 원 넘는 구간까지 10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화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실제화된 내용은 이때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 나왔죠? 23년도 9월 10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 준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때 돼서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해서 1년, 2년, 3년을 보유하고 지금부터 가면 내가 이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지쳐요.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24년도에 한국 시장의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확하게 성과를 내는 기업들, 그리고 성과가 빅파마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금리를 내년에 4번을 낮추기로 했는데 0.25%씩. 그러면 12월 달에 낮추니까, 그렇죠. 12월 달에 낮추니까 4.5가 되고 내년에 4번을 낮추면 3.5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3.5%를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없어.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보다 더 낮추면 인플레이션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더 못 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건 너무 경기가 좋아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격을 조절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미 이격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아직 1단계 상승이 유효하다. 왜? 아직 실적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정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들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하루에 3% 이상씩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경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2년도에 금리를 막 올릴 때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는 왜 그런 거냐? 이때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강제적으로 인상해야 됐고,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채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채권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22년도 거의 한 3월 달 정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3년도 3월 달이 됐을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죠. 실제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 왜?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인식을 시켜줍니다. 엔비디아 실적 증가 분기당 더블씩 증가했어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맞지만, 근데 엔비디아가 빠질만 하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테슬라가 올라오는 이유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다른 그 AI 칩을 만들겠다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할인율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율을 바꾼 만큼의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럼 미증시가 빠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 시장에 대한 위험은 될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박살날 이유는 없다. 한국 시장이, 제가 박살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요,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관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비상계엄.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옵니다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더 빠지려면 삼성전자가 망하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부도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도는 얘기가 한 꼭지라도 나오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이미 자산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이
더 이상 뭐 요렇게 추세를 하락시키는 이런 부분만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가장 가격을 잘 버틴 종목군들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단지 금리에 대한 부분,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전망치가 바뀌면서 뭐가 나와요? 단기간 조정을 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요. 이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가 코멘트를 해드린 게 미국 금리 결정 0.25% 인하, 파월 내년에도 인하는 2번으로 제한한다.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기였던 22년도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의 바닥은 이미 잡혀 있다. 왜? 자산 가치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확인 즉시 매수해야지만 종목이 중요하다. 종목은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 이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준 걸 보면 똑같이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시장의 폭락을 이끌어 왔었던 종목군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죠. 장기 이평선 이하에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돌려 세우는데 연 단위로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고 4만 원, 3만 원씩 내려가는 이런 상황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을 언제 사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는 겁니다. 돈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가격대를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성과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딱 한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매매한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이 종목은 실제 제가 거래한 화면입니다.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매일지 화면이고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보유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그랬을 때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제 타점 받아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말고는 사실상 거래할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려놓은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종목 선별이 필요하지만 이 종목군들 말고는 지금 반도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나오더니 20% 빠졌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반도체가 돌려 세우기 위해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종목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섹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섹터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펩트론에 대한 움직임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타점으로도 실시간 타점으로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펩트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려면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즉 타점에 대한 이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진짜 나쁜 부분은 다 적용을 시키는데 그나마 여기 제가 올려드렸었던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 이 안에서는 그나마 한국 시장에서는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사실상 할 종목이 없다. 자,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한국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겁니다. 미국도 금리에 대한 수정 전망치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오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